우리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좌절에 직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좌절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을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좌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상의 스토아 신들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지략을 검사하기 위해 고안하고 출제한 시험으로 간주한 것이다. 도서 좌절의 기술은 미국 라이트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탁월한 스토아 철학 연구자 윌리엄 B. 어빈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어빈 교수가 소개하는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삶의 전략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하루하루 자신에게 적용해 살아가다 보면 분명 이전보다 성장한 자기 자신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란? 본격적으로 전략을 소개드리기 전에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레이밍 효과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특정짓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향한 감정적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한 상황을 프레임에 넣은 방식으로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대응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스토아 철학의 심리 프레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마주할 때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을 소개드린 프레임에 넣어보도록 합시다. 경쟁하는 의무들 프레임. 어떤 이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 결정하는 그 사람은 의무들의 거미줄에 걸려있는 상황일 수 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대한 것을 얻는 일은 잘못된 일이며 따라서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일은 비이성적인 처사가 될 것이다.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하는데 게으르고 절제해야 하는데 낭비하죠. 태어나면서 자라난 환경, 타고난 기질, 인간이란 생명체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제 자신이 일을 처리하는데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없애고 싶은 습관들을 의무처럼 어김없이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편 저만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원하지 않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상황이 펼쳐지면 마치 꼭 해야 하는 의무처럼 특정한 생각, 감정이 원치 않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과 불편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분명 저 사람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내몰려 자신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날 불쾌하게 한 거야. 서로가 통제하기 힘든 의무로 한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지금 여기서 최선의 행동과 말을 하도록 하자. 무능력 프레임. 호텔 직원이 예약을 깜빡했다고 가정해보라. 이 사고를 악의 프레임이 아니라 무능의 프레임에 넣으면 뒤이어 경험할 감정은 분노보다는 연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여기면 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프레임. 좌절을 겪었을 때 미래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좌절감이 생겼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라. 자칫하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어리석은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등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는 재밌고도 듣는 사람에게 희망까지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꽤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중에 썰풀 일이 생겼다 생각해 봅시다. 이 프레임에서 어빈 교수는 이야기를 잘 꾸미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회복 탄력성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부각하고 싶다면 좌절에 대처할 때 실제로 회복 탄력성이 좋고 수완이 좋아야 한다고 했지요. 희극 프레임. 우리를 눈물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웃음, 그것도 많은 웃음이 올바른 대응법이다. 위의 인용구는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세네카뿐만 아니라 4대 성인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도 이 프레임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응당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농담으로 응수합니다. 산책하러 나갈 때 투구를 써야 할지 미리 몰랐던 게 불행이군. 좌절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됐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감정적 피해를 계속 곱씹는다면 나는 여전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감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희극 프레임을 연습해야겠습니다. 게임 프레임.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와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너무 멀리 나가기 전에 이 시나리오에 한 가지 요소를 덧붙여보자. 내가 뒤에서 태클을 당한 바로 그 시점에 나는 럭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럭비 규칙에 따르면 그런 태클은 지극히 합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태클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일 것이다. 우리는 게임 프레임을 채택함으로써 그냥 두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사건을 상당히 완화시킨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무릇 게임이란 많은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레벨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훌륭한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비참한 현실일 뿐이라며 계속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파탄에 몰거나 지금 여기서 인생 게임을 즐겁고 당당하게 하겠다 선택하는 건 온전히 내 몫입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을 탓하며 주저하지 않고 게임 프레임을 활용해 경험치를 정립한다 생각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토아의 시험 프레임. 고대 스토아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경험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야 없지만 그 좌절을 어떤 프레임에 넣느냐 하는 문제에는 우리에게 제법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다른 프레임을 선택함으로써 좌절 앞에서 냉철함을 유지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스토아의 시험 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좌절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좌절에 대처하면서 일정 정도의 만족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은 스토아 신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내린 시험이니 게임처럼 규칙을 지켜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불굴의 영웅 서사의 주인공처럼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스토아 철학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 더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 일독하길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